지금 전 국민이 걱정 속에 관심 갖는 그 사건 또는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 사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임의로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수사당국이 지금 실종 신고된 조윤아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실종 경보 상태로 이 사진을 공개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윤아 양, 너무나 해맑은 아이입니다. 지금 윤아 양이 실종, 오늘이 엿새째고요. 실종 신고 기준입니다. 실종 엿새째고 전남 완도에서 엄마 아빠와 즉 일가족 모두가 지금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최정화 기자님, 지금 행적을 하나하나 저희가 추적을 해볼까요? 먼저 마지막 행적이 어디서 포착이 된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 밤 11시입니다. 전남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한 펜션 CCTV에 조윤아 양 가족의 모습이 찍힌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 이 조윤아 양이 머물렀던 이 펜션 방문 앞에는요, 보시다시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뒤이어서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기력이 없는 건지 손을 축 늘어뜨린 이 조양을 등에 업은 어머니가 펜션 방에서 나오는 모습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방에서 나온 이 조양의 가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한 후에 이 펜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은색 아우디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고 계신데요. 이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이후 차와 가족 모두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저 숙소에서 나오는 CCTV는 또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보세요. 일가족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네. 다시 타임라인으로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그럴까요? 네.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 날 신청을 해요. 그런 일가족이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살아봅니다라고 이제 체험 신청을 하면 맞아요. 학교에서 이제 그 결석 처리를 안 해주는잖아요. 지금은 그런 체험도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달이긴 하지만 15일 날 이제 등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6월 15일. 그런데 6월 15일 날 등교를 하지 않자 학교 측이 일주일을 더 기다려 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이제 수사에 들어갔고 이제 마침내 24일 차량 정보와 가족 정보를 지금 공개 수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기자님도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31일에 마지막 휴대전화가 기록이 확인됐다면 지금까지 거의 28일, 29일째 사실 실종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어떤 이 단서가 이미 31일에 끊겼으므로 우리가 끊겼다는 건 생활신고라고 하잖아요. 카드라든지 혹은 인터넷 접속 이런 접속이 전혀 안 된 지 벌써 28일, 거의 29일째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란 건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제주도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애초에 윤아 양 가족도 학교에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게 해볼게요 라고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가 거부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 받아줬어요. 갔는데 실제로 간 것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앞서 장윤미 변호사님, 저 CCTV가 발견된 것은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도였습니다. 전남 완도인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들어가는 흔적은 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예약을 하거나 한 부분도 없고 그러면 완도에서 혹시 농촌 체험학습을 하진 않았나 경찰이 다 들여다봤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역단체에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가족이 이용했다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이 행적지를 좀 뒤져봤더니 지난달 24일에 전남 완도 한 펜션에 도착을 합니다. 일단 윤아 양의 가족이 거주하는 곳은 광주광역시군요. 본인들의 원래 거주지는 광주광역시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완도에 입도한 흔적까지는 지금 포착이 됐고 3박 4일을 24일부터 머뭅니다.
그런데 27일 잠시 해당 펜션을 떠났고요. 네. 다시 29일 날 묵었던 펜션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틀 뒤인 31일 이 새벽에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상태로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네. 유나 양의 가족이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요. 애초에 지난달에요. 학교에 제주 한 달 살기를 신청했는데 한 달 살기를 제주를 간 흔적은 없고 어찌된 이유인지 광주에서 지금 강진을 거쳐 완도에 처음에 들어갑니다. 해당 펜션 갑니다. 애초에는 3박 4일 일정을 먼저 갑니다. 그 해당 펜션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까지는 있어요. 드나들었어요. 애초에 3박 4일 묵을 때는. 그런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드리셨죠. 2차 3박 4일 일정을 끝내고 2차로 다시 그 숙소로 또 갑니다. 그때가 29일입니다. 지난달 29일 날 그때는 2박 3일 일정으로 다시 고금대교와 신지교 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CCTV 있습니다. 완도 입도 CCTV가 포착됐어요. 펜션에 그 묵었던 3박 4일 묵었던 펜션 다시 도착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던 CCTV 있죠. 그게 5월 30일 밤 11시에 아이를 들쳐업고 엄마 아빠로 추정된 남녀가 성인 남녀가 나옵니다. 원래는 다음 날 2박 3일이니까 다음 날 오전에 체크아웃이잖아요. 근데 이때 5월 30일 밤 11시인데 저기서 나옵니다. 일단 지난달 31일 이후 유나 양의 가족의 행적이 보세요. 31일 날 왠지 어떤 이유로 휴대전화 모든 가족 유나 양도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유나 양의 휴대전화 모두 신호가 끊기는데 경찰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에서 네. 이렇게 뭐 최종 생존 반응이 있어서 생활 반응이 있어서 예. 안도 지금 탐문 중에 있습니다. 안도 31일요. 31일 핸드폰하고 자동차 셋 다 나오죠. 31일 이후로는 지금 네. 탐문 중에 있습니다. 들으셨죠? 휴대전화는 애초에 3명 다 가족 모두가 한 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모두 31일 새벽에 4시 마지막 아빠 유나양의 아빠 것을 끝으로 모든 신호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벌써 그때부터 시점을 따져봐도 앞서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27일 정도 3주도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난 22일에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날 완도 실종 경보를 발령을 하고요. 120명이나 되는 경력을 투입을 해서 조양 가족의 거주지, 그다음에 휴대폰 기지국, 뭐 끊긴 거는 못 건드려도 차량 동선, 혹시나 또 배를 타고 어디 갔을까봐 선박 승선 내용을 다 수사했지만 아직도 조양 가족을 전혀 찾지 못하고 실마리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수색에 이제 소득이 없어서 14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요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바다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모르겠기 때문에 산 바다 가릴 것 없이 지금 병력을 투입을 해서 경찰력을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일 아직은 사건인지 사고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일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느 장소나 웬만한 장소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유나양 가족이 탄 은색 아우디 차량이 지난달 29일 2차로 이 펜션에 묵을 때 완도로 들어가는 장면은 포착이 됐는데 나오는 장면은 경찰 계속 돌려봤는데 안 나왔다는, 그러면 완도에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CCTV가 추가로 지금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차량의 흔적이 CCTV상에 입도하는 부분까지는 잡혀 있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흔적조차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가족이 31일 밤에 아이를 업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은색 외제차에
탑승하는 장면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의 차량 동선을 CCTV 설치된 부분을 통해서 추적하려고 했지만 네. 전혀 나와 있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생활 반응이 끊긴 그 시점, 그러니까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전혀 중단된 그 시점 전후로 해서 혹시 그렇다면 배에 탑승한 건 아닌지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했지만 전혀 포착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혹시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을 텐데 우리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은색 아우디 차량을 일가족이 타는 장면까지는 숙소 외곽에 설치된 그 CCTV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 차량을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비교적 크지 않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6일째 수색에도 차량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 차량이 산에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차량이 산에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차량이 산에 소재하고 있을 때는 헬기나 드론으로 이미 수색 2, 3일 경에는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은 바다나 물 속에 잠겨 있거나 그 외에 범죄 연관성과는 무관하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범죄와 연관성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범죄 연관성과 무관하게 어떠한 연고 관계가 있거나 지리를 잘 아는 누군가의 인도를 통해서 차량을 제3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제3의 장소에 숨겨놓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보세요. 저 그림은 의미가 있는 게요. 광주에서 어떻게 완도를 가는지를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강진을 거쳐 옵니다. 강진을 거쳐서 뭐 일부 언론 보도에는 강진에 뭐 아는 사람 집이 있네 어쩌냐 그건 아직은 불확실한 거예요. 경찰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고 강진을 거쳐서 고금대교 거쳐서 고금도 지나서 신지도 거쳐서 신지대교 건너서 완도에 입도하는 이 경로를 택한 거예요. 차량으로. 이 통로를 왔다 갔다 했으면 1차에는 3박 4일 일정 동안. 근데 2차로 29일, 지난달 29일 날 들어갔을 때 그때도 들어가는 장면 포착됐다는 거예요. 배 탄 기록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탈 가능성은 지금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뭡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바로 휴대전화가 언제 꺼졌는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3명의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이 시간차가 다소 있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휴대전화 신호가 한꺼번에 꺼지지 않은 게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에 일단 조양과 조양의 어머니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게 됩니다. 네. 끊긴 건데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새벽 4시쯤에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바로 꺼지게 됩니다. 네. 이 거리가 어디냐? 이 조양과 조양 어머니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이 지점으로부터 한 3.6km, 차량으로 5분 정도를 가야 되는 송곡 선착장 주변에서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 끊긴 건 정확히 날짜상으로는 31일 날 끊긴 거예요. 왜? 앞서 CCTV상 보여드리는 숙소에서 나올 때가 30날 5월 30일 밤 11시에 나왔고 한 2시간쯤 뒤인 이 길 다음 날 5월 31일 새벽에 펜션 인근 모 선착장으로 나옵니다. 송곡항 선착장에서 오전 1시에 유나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기고 3시간 뒤에 유나양 아버지 휴대전화가 끊깁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누군가 박성배 변호사 이건 상식적으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다는 건 물론 외부 충격이나 전원이 닫았을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인위적으로 누가 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누군가 껐거나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세 가족의 휴대전화가 3시간 간격으로 동시에 꺼진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하. 물론 같은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휴대전화가 동시에 꺼졌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다소 늦은 3시간 뒤에 꺼지긴 했습니다만 네. 휴대전화의 기종과 기능에 따라 꺼지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직접 전원을 껐기 때문에 신호가 끊긴 것인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신호가 끊긴 것인지도 현재 기술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미스터리한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펜션에 묵었잖아요. 1차로 3박 4일 묵고 2차로 2박 3일 예약했었잖아요. 그런데 펜션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유나양 가족의 이 행동이 여느 숙박객들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아했어요. 그 행색이 그렇게 여유 있게 안 보이는데 풀빌라에 예약을 4일, 6일 이렇게 예약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특이한 손님이었어요. 여기 백사장에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사장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로지 방 안에만 있고 그 먹거리 사러 한 번씩 엄마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셋이 어울려서 해수욕장에서 노는 것도 없이 오로지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 풀빌라를 이용하려면 원수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수를 신청을 안 했길래 저희 직원이 왜 원수 신청 안 하시겠습니까? 그 확인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용 안 한다고 답장이 왔어요. 최정아 기자님, 펜션 관계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점이 이상하다는 건지 좀 이상했다는 건지 좀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풀빌라에 묵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프라이빗하게 내가 내 숙소에 딸려 있는 이 수영장을 이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게 풀빌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숙소를 이용하지 그렇죠. 풀빌라를 굳이 어렵게 예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윤호양 가족들은요, 지난달 하순에 이 풀빌라에서 24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4박 5일을 묵었고요. 네. 그리고 29일부터 30일 밤까지 또다시 2박 3일을 묵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 비싼 숙소에 풀장을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관계자가 더더욱 기억에 남는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네. 이 목격자에 따르면 풀빌라를 이용을 하려면 온수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온수 신청을 안 했길래 저희 직원이 온수 뭐 사용 안 하시겠냐라고 친절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괜찮다, 우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제 친구들도 이제 유나양 또래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도심에서 굳이 바닷가까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해수욕장이라는 이 경험을 맞아요. 시켜주러 가는 탁 트인 거잖아요. 바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의아한 점이 풀빌라에서 나오지도 않고 온수도 사용하지 않는데 해수욕장 이용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어허. 완도 명사심리 해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 들어간 곳에서도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점, 사실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유나양 가족은 이 해변 옆에 펜션에서 묵었는데 어머니만 가끔 이 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이 먹을거리를 사러 드나들 뿐이고 모든 가족들이 방 안에 머물렀다라고 목격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 유나양의 가족들의 최근에 어떤 신상의 변화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감지된 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나양 부모는 30대 중반의 연령인데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컴퓨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폐업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특정하게 다니는 직장이라든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사업에 뭐 망했나? 이렇게요. 그리고 유나 양이 다니던 학교 측에서도 당연히 학생이 가족과 함께 살았대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집도 가봤는데 인기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나오는 것이라고는 관리비 미납 고지서,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독촉장, 그리고 법원에서 나온 우편물 송부 안내문안 등만 나와서 이게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경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지금 모든 그 인원을 이제 다 참여를 시켜서 산바다 가릴 것 없이 추적을 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물에 빠졌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연안 구조정을 통원해서 해안을 수색하고 수중 탐색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경찰로서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모든 걸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죠. 드론 그리고 수중 탐사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유나양의 친척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접어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받아요. 컴퓨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뭐 컴퓨터 사업이 잘 안 됐죠. 예전에 컴퓨터업을 하다가 보험업을 관두고 보험업을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컴퓨터업을 했는데 또 안 돼서 게임을 좋아하고 또 아마 와이프하고 같이 게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우디도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30평대 산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빚이었다고 내가 듣고는 있었어요. 아, 차랑 뭐 아파트랑 모든 게 다. 예, 예, 예. 아마 경제적인 고통이 컸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언론이 너무 앞서가는 건 경계해야겠습니다만 앞서 경제적 상황이 조금 암시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범죄 연루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실종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른 시점, 즉 집을 떠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발생하였어야 마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3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일부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제3자의 범행 흔적은 완도에서 전혀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밀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굳이 조윤아 양 가족들이 먼 완도까지 와서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고 밀항을 하기 위해서는 배 등 관련 물품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관련 물품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상, 관련 여건상 충분한 준비 상태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일부에서는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5월 30일 밤 11시에 숙소에서 나오는 CCTV 영상 좀 보여주세요. 그 영상을 보면 지금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전문가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봐야겠어요. 지금 이 모습에서 물론 이제 지금 저 가족의 얼굴 저희가 이제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유나 양이 엎혀서 나오는데 엎혀서 이 몸이 축 늘어져 있다. 사실 저걸 단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저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견 보기에 조윤아 양이 상당히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윤아 양은 10세로 키가 145cm에 몸무게가 40kg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덩치입니다. 그런데 통상 집이 아닌 외부에 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밤 11시에 온 가족이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10세 된 여아라면 충분히 아이를 깨워서 정신이 말짱이 든 상태에서 같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장면만 보자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깊이 잠든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 가족들이 급히 아이를 메고 이동을 한다. 더더군다나 덩치 큰 여아를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등에 업고 밖으로 밤 11시에 나온다. 일종의 특이한 목적지가 있거나 특이한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평가하여야지 단순히 산책을 위해서 바람을 쐬기 위해서 나왔다고는 결코 평가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10살 정도면 만 나이라고 쳤을 때 4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요즘 4학년 나이가 11시쯤에 잠이 쉽게 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이 여행 왔으면 들뜬 마음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 CCTV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CCTV 영상을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앞서도 보셨어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일단 업었어 유나 양을.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의 이 행동을 보면 얼굴은 뿌옇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까지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표정을 보면 이 행동을 보면 초조해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기색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얼핏 보기에는 딱히 초조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로 저렇게 다소 태연해 보이는 모습이 일종의 마음을 먹었다.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린 상태의 심리 상태임을 방증하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초조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일이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을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 자체가 오히려 반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 유나 양만 실종 경보 상태로 저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부모의 얼굴도 공개를 한다면 혹시라도 이 사건 또는 사고 조금 더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성인인 부모의 어떤 신상이나 얼굴을 노출시키거나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유나 양 같은 경우에는 이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뭐 공개 수사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 아동을 다시 빨리 찾기 위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신상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뭐 사건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부모인 성인의 신상은 공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경찰이요. 앞서 유나 양의 학교 관계자가 해당 날짜, 즉 학교로 돌아와야 되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일단 연락을 취했대요. 그런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유나 양 가족의 주소지로 갔대요. 앞서 그래서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처럼 문만 두드린 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관문 우편함에 정말 수많은 독촉장, 그게 쌓여 있는 걸 보고 직감했대요. 아, 이건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학교 측에서 먼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지금 언론 보도입니다. 지금 물론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언론이 경찰을 취재로 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경찰이 이후 강제 문 개방 등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 봤나 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랬더니 상당히 집안 상황이 그동안 이 가족이 어렵게 지냈구나를 가늠할 수,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집안 상태가 상당히 정돈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집안 상태가 정돈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될 만한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찾아 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서가 발견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결부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일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동 실종 사건, 더군다나 일가족 전체가 사라진 사건의 경우에도 흔적은 남기기 마련입니다. 주변인과 통화를 하거나 일부 물품을 구입하는 내역 등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동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을 찾기 위한 위치 추적 외에 달리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 사건의 경우 오랜 시간 수색을 해왔고 그 이전 더 오랜 시간 일가족이 사라진 상황이라면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상정해 두고 통신, 감청 내지는 금융자료 조회는 필요해 보입니다. 법원의 허가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실종 전후의 행적을 발견하는 데도 요긴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가능성들, 이 가족들이 특이한 물품을 구입하진 않았는가, 누군가 유의미한 제3자와 통화하진 않았는가, 그 가능성을 실제 사건과 결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민 변호사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경찰도 그렇고 언론도 사건과 사고 가능성 다 열어놓고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 대목이 지난달 31일 새벽에 1시에 휴대전화가 꺼진 것은 유나 양과 유나 양의 어머니입니다. 펜션 인근이에요. 휴대전화가 어떻게 꺼졌냐? 유나 양께 먼저 꺼집니다. 그리고 아내, 그러니까 유나 양 입장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30분 뒤에 꺼집니다. 그건 펜션 인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쯤 뒤에 오전 4시, 즉 새벽 4시에 송곡항이라고 있습니다. 송곡 선착장. 앞서 그림에도 드론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배들이,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조금 진척이 되려면 앞서 거기 보면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앞서 드론 영상으로 봐도 장유미 변호사님 CCTV가 설치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탁 트인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대목에서 유나양의 아버지 등 부모의 휴대전화 내역을 경찰이 혹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누구랑 직전에 통화했는지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휴대전화라는 건 개인의 어떤 금융 내역도 들어가 있고 동선도 들어가 있고 수발신 내역, 문자를 누구랑 주고받았는지가 전부 들어있는 굉장히 범죄의 단서 등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증거물이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일가족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시차를 두고 휴대전화가 전원 꺼지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누구랑 이야기를 주고받은 어떤 내역은 남아있지 않은지 물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어느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흔적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추정이 나오냐면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CCTV 영상은 30일 밤 11시예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꺼지기 시작한 것은 2시간쯤 뒤에 펜션 인근에서 오전 1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유나양과 유나양 어머니께 꺼집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차로 이동하다가 어딘가에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유나양의 숙소에 나왔을 때는 자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축 늘어진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유나양이 자다 일어나서 즉 다시 정신을 차려서 휴대전화 전화를 껐을까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제3자가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보다는 다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일부라도 그 범죄 단서의 혐의를 포착했다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대목은 존재합니다. 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 사건, 세 가족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과 장소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동 경로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가 어떠한 사유로 꺼졌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사건, 제3자의 연루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맑은 아이입니다. 제발 사건, 사고 다 없고요. 그냥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행적이 오리무중이었던 해프닝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시청자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